1044일 되는 미국 대사관 책임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바람이 찹지만은 찬바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3 반란 폭동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1948년 4월 3일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그날까지 제주도 4.3 사건은 반란 폭동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어느 날 잘못된 정치 권력들이 권력을 잡고 역사를 정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제주도 도민들에게 보상해 줄 테니까 또 4.3 반란 폭동을 4.3 민중항쟁으로 해줄게. 4.3 평화공원 그 안에 빨치산들까지 위패까지 다 모셔놓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도민들도 아주 잘못됐다 생각하고 원희룡 그 당시 국토부 장관 그때 제주도 도지사 있을 때 도지사직을 걸고서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했어야 됩니다. 1948년 4월 3일 날 반란 폭동을 주도한 자들은 그리고 53년 전쟁이 끝나고 난 뒤까지도 그 빨치산 투쟁을 하게끔 만든 자들은 바로 쉽게 말하면 빨갱이 공산당들이었어요. 공산당. 북노당의 지령을 받은 남노당, 전남, 도당, 제주 이런 공산당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투쟁한 것이지 절대 민간이 일반 백성이 시민이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 건국 이전 미국 미군정과 싸웠던 그런 투쟁의 일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4.3 사건이라는 것은 태영호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김일성의 공산당에 의한 지령에 의한 반란 폭동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 와중에 무고하게 숨져갔던 양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유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던 양민들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통에 숱한 사람들이 양민들이 죽어갔습니다. 왜? 내 친구가 내 아들이 친구의 아들이 엄마 아빠 저 산에 올라갑시다. 저 나쁜 놈들이 저 북한에서 넘어온 경찰 앞잡이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러 온대요. 죽이러 온다니까 도망가야지. 그래서 제가 산중으로 다 도망가서 산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무 공작을 해서 여러분 내려오시라. 그래도 내려가면 혹시 경찰하고 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까 해서 안 내려오고 거기서 산에서 아지트를 털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산당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끄는 그 전위대 역할을 했습니다. 홍위병 역할을 했습니다. 뭘 몰랐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그 당시 1948년 3월에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희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사의 아픔입니다. 그런 역사의 아픔을 또 갖고 정치로 이용해 처먹고 있는 놈들이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 박수치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무려 2조나 되는 돈을 보상을 해준다니까 네 집 내 집 다 껴듯이 그 돈 받아 쳐 드신다고 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역사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난 뒤 두 번째 빨치산 활동 정확하게 공산주의 활동했던 자들은 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해방 전후사 공간에서 무고하게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몰랐어. 역사의 이념 투쟁의 그 공간에서 그 가운데서 무고하게 죽어갔던 그 양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이게 바로 제주도 4.3 사건으로 희생되었던 분들에 대한 정리하는 방안입니다. 정리하는 방책이고. 그런데 지금처럼 빨치산까지 다 담아갖고 평화공원에 입회 세우고 그러고 난 뒤에 거기다가 그 사람들에게 1조 8천억에 되는 돈을 주고 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했는데 그분이 제주도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 말이 맞습니다. 스탈린의 지시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유엔의 대한민국 50선거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전투적으로 움직인 사건이 바로 제주도 4.3 폭동 사건이었다. 민주당식으로 한국의 주사파식으로 역사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영호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고 태영호 의원이 우리 국민의힘당 최고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저 무지한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에게 역사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최고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중권이가 태용호 의원에 대해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4.3 사건에 대해서 김일성이가 지령했다는 게 태용호가 그러면은 3.1 운동도 김일성이 했다는데 그것도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이도 보면은 가끔씩은 맞을 때가 있고 또 진중권의 머리도 고착이 돼갖고 역사 해석을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948년 그 해방 공간 그리고 뭐 대구 폭동 여순 반란 기타 등등 모든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땅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되기 이전에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 다 공산당이 지령해서 움직였습니다. 그 이후에 나라를 건국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산당의 무장 공격과 각종 무장 침투, 암살, 심지어 대통령까지 1975년 유경수 유사까지 저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하고 무관하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고 역사 인식이 전혀 안 돼 있고 역사도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진중권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자꾸 반성해야 됩니다. 이번 살아가고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역사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진중권도 역사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를 논할 자격이 없는 역사 해석을 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탈북자 몫으로 국회에 들어가 있는 정치인 중에 그래도 태용호 의원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용기 있는 활동을 하고 있고 지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대한민국의 역사, 현대사 역사를 해석하려면 북한에 있는 자료를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5.18도 그렇고 각종 사건마다 북한이 얼마나 많이 개입했는가. 그 총풍 사건 뭐 많잖아요. 이번에 이재명이 관련된 대북 성공 같은 거 800만 달러. 하여튼 북한하고 연결 안 된 게 없어요. 문재인 집안 사건도 북한하고 연결 안 된 게 없습니다.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번에 저 국정원 문재인 대 청와대 안보실장 참판 다 북한에 제가 볼 때는 노동당 당 서열 몇 위 다 있을 거예요. 나중에 북한이 멸망하고 난 뒤에 북한 기밀 자료를 딱 보면 기절초풍할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 국회 배지 달고 있는 놈, 청와대에 있었던 놈들, 노동당 당 서열 몇 위 김일성으로부터 지령받은 거 다 나올 거예요. 그럼 참 국민이 통탄할 일이 일어날 겁니다. 문재인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있을 거예요. 북한하고. 북한의 대남 공작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24시간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은 기나긴 날 70년의 역사 동안 일관되게 남조선 적화 통일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으로는 북한 공산당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유교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는가? 항상 군인들은 유비무환,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언젠가 전쟁이 내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국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 될 때 이 땅을 평화롭게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막 정신 빠져서 지금 진중권처럼 민주당처럼 그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중재합니까? 인민군들이 넘어오면은 민주당 인간들을 제일 먼저 죽여요. 왜? 저런 정신 나간 놈들은 나중에 공화국이 들어서도 쓸모가 없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민주당 놈 먼저 죽이고 또 우리 같은 사람도 죽이고 그럼 이제 누구 데리고 사는가? 저 중도층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놈들 데리고 이제 사는 거죠. 진중권도 제일 먼저 죽입니다. 왜? 입이 살아있으니까. 입이 살아서 계속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냥 죽여버립니다. 제일 먼저 그런 데들. 그래서 자유, 민주, 평화, 공화, 대한민국 이 체제가 좋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시부려도 책임도 묻지 않고 하는 사회. 잘못되어 있지만은 이런 사회 자유를 무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중권이가 시부릴 자유가 있듯이 태용호 의원도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태용호 의원에게 국회 윤리에 해부한다고 또 하는 저 국회의원 저런 문외아들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그냥 정치적으로 압제하고 정치적 비난을 하는 놈들 한심한 놈들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힘을 주시면은 제가 저 국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을 끌어모아갖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국회를 해산시키는 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회만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리고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놈 김진표 아니 이번에 반도체 특위위원장 양행자 그 자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문가인데 거기에 민행변가 그 위장 탈당한 놈을 거다 딱 특위위원으로
국회의장이라는 놈도 한심합니다. 한심해. 저런 놈이 국회의장이고, 국회의장이 그런 짓을 하니까 국회 쪼개들이 다 그런 수준 아닙니까? 아무리 민주당 당적을 입고 국회의장이 됐다 할지라도 입법부 수장으로서 삼부 요인으로서 뭔가 품위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가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 통과도 안 시키고, 그리고 그 중요한 자리에 위장 탈당한 놈을 갖다 앉히고, 김진표야 정신 차려. 이게 저 사법부 수장 김명수, 김진표 다 민주당 시절에 있었던 놈들인데 어떻게 한결같이 다 쓰레기만도 못해.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인간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재활용이. 특히 쓰레기 수준밖에 안 되는 놈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은 그 쓰레기 권력을 행사하면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가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법부가 다 썩었지 않습니까? 입법부도 다 썩었어. 유일하게 행정부는 정치를 모르는 완전 프레시한 대통령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덜 썩고 있는 거예요. 뭔가 고쳐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제발 대한민국 정치인들 각성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당 제발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옛날에 그 안시성, 양만춘 성주가 한 5천여 명밖에 안 돼. 10만 대군과 싸우고 그래서 이기잖아요. 당태종 타살에 눈을 쏘갖고 막 눈알을 빠지게 해서 도망가게 만들고. 그때 안시성이 어떻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 할머니 하나가 뚝뚝 성주와 하나가 돼갖고 완전히 그 모래알 같은 성민이 딱 하나가 되니까 바위돌보다 강철보다 더 강해져서 그 나라가 그 당대 그 시기에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런 나라와 싸워서 물리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이 해야 될 게 사람을 5만 사람을 다 모으고 다 모아서 그 힘을 갖고 민주당을 개박살내야 되는데 참 저런 지도력을 갖고 어떻게 전쟁을 치른단 말입니까? 진짜 한심합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참 저도 이런 소리 하는 거 뭐 한심한데, 하여튼 우리는 오늘도 어젯밤도 미국 대사관을 경찰보다 더한 신념과 소신을 갖고 지키고 있습니다. 저 경찰들도 제복을 입고 있으면은 경찰 지휘부가 쟤들한테 교육도 다 잘 시키고, 특히 미국 대사관에 오는 경찰 저 기동대는 정신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상교육, 정신교육 전혀 없어요. 야 가서 근무 써. 그냥 뭐 서 있어요. 그냥. 작년에는 안 그랬더니 요즘 전기 난로까지 꼽아갖고 아주 막 잘했어요. 제발 군복 입고 제복 입은 자들은 왜 내가 군복 입고 제복 입었는가, 그런 걸 쟤들이 진짜 머릿속에 느낄 수 있도록 정신교육이 있어요. 정훈교육이 있어야 돼. 그래서 쟤들이 이걸 지켜야지. 왜 이 시민들이 지금 할아버지들 와서 지금 이걸 왜 지킵니까? 어제도 우리 한각희님이 애국자와 함께 열심히 또 하룻밤을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또 애국 엄마께서 오셔갖고 초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또 충북 결사대 아침 일찍 성독수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